힘을 받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겠죠. 위에 디스크나 밑에 디스크가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가급적 수술을 조금 뒤로 미뤄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마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민 원장입니다. 제가 처음 진료보던 20년 전과 달리 요즘 들어서 허리, 다리 통증, 목, 어깨 통증, 팔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이 늘어난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술하는 것보다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수술할 건지 말 건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추간판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추간,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물렁뼈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들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받아줘야 되고 흩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목 같은 경우는 목을 움직여야 되니까 압력을 받지만 또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목 디스크,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이런 아닙니다. 물론 흉추에도 생겨요. 드물고 또 이렇게 갈비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4번, 5번 그 사이에서 보통 많이 생깁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릅니다. 머리에서 허리 끝까지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무게를 받아서 분산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4번, 5번 사이입니다. 4번, 5번 문제 생기게 되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경추 3번, 4번, 5번, 6번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목 통증, 어깨 통증, 날개뼈 통증, 팔 저림 이렇게 같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너무 아프다,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딱 봐도 수술 바로 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아주 강력한 진통제, 소염제로도 통증이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꼬리뼈 쪽에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서 마비 증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소변이 그냥 나온다거나 대변이 그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응급하게 수술해야 될 경우고요. 세 번째는 걸을 수가 없게 돼요. 근육이 마르게 되고 발가락에 힘이 없어요. 통증이 심하더라도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하면 지지할 수가 있어요. 저항을 지지하지 못하고 휙 구부러집니다. 이럴 때는 보통 수술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 않고 또 대소변 장애나 마비 증상으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수술한 경우와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한 연구들이 있어요. 수술했는 경우,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여부 비교해 봤을 때 통증 정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연구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비수술적 요법을 권하는 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는 것은 내가 빨리 이 통증에 대해서 벗어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하고 나면 거의 100% 수술한 부위와 수술한 부위 위에 있는 디스크, 밑에 있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3차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가급적 수술을 조금 뒤로 미뤄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젊은 분들이에요. 특히 20대나 30대 초반의 경우 더더욱이나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급한 통증이 줄을 때까지 조금만 안정하시고, 그다음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재활 운동 쪽으로 하셔서 허리 근력을 키우고 통증을 완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허리를 계속 써야 되는 분들 있죠?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좀 일을 쉴 수 있으면 쉬었다가 수술하지 않고 나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수술해서 바로 통증이 줄어들어서 일을 다시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2차, 3차 통증이 발생되면서 재수술, 3차 수술 또 걱정해야 될 상황이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협착증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착증은 거의 퇴행성 변화라서 허리 주변에 인대들이 굵어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조직을 많이 절개해야 돼요. 안쪽에 구조물이 약해지겠죠. 그럼 힘을 받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안 움직이니까 다른 데가 움직입니다. 위쪽 디스크가 움직이거나 밑에 쪽 디스크가 움직이겠죠. 그럼 위에 디스크나 밑에 디스크가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 주변에 통증이 있을 경우 낮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수건으로 목 뒤를 받쳐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허리나 골반 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곡선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허리 밑에 또는 골반 밑에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써서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통증으로 그게 안 될 때는 통증이 없는 자세를 찾으셔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바르게 누워있으려다가 오히려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따뜻한 찜질, 탑팩 같은 걸 구하셔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으로 찜질해 주시게 되면 이완시키는데 그것만큼 제일 기본되는 치료법도 없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디스크 질환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좀 쉬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요. 나이가 있다 하시더라도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지만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하게 걸어 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경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또 다른 후회를 낳지 않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